자, 지금부터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할 건데요. 등비수열 극한이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요 맘때의 난이도 중에서 가장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유, 걱정이 됩니다. 이 등비수열에서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 배웠었나? 수원 때 배웠죠. 등비수열의 합, 그지? 등비수열의 합. 그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열의 합 같은 거를 우리가 급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기존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그냥 SN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이제 그 1항부터 n항이 아니라 1항부터 무한대까지 발산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1항부터 n항 플러스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쭉쭉쭉 가서 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쫙 나열해놓고 얘네들 더한 걸 우리가 급수라고 해요. 급수. 근데 이제 그런 등비수열들을 급수 처리하는 게 등비급수고 그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바로 프랙탈 문제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난도,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유형 중 가장 고난도가 이제 그런 프랙탈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공식 중 하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등비수열이 뭘까요? 등비수열이 뭘까요? 제 일정한 곱으로 나타내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1, 2, 4, 8, 16 이러면 얘랑 얘 간격이 곱하기 2, 얘랑 얘 간격이 곱하기 2, 얘랑 얘 간격이 곱하기 2, 얘랑 얘 간격이 곱하기 2. 일정한 간격들의 곱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등비수열에 무슨 항을 구할 거냐? 일반항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반항.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 일반항을 구하면 AN이라는 것은 우리가 A에 R에 n-1 일단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적어놔. 등비수열이 어디 있어 거기에. 그지? 서현이 적어놨어? 진건이 적고 있어? 혜정이 적고 있어? 등비수열이 어디 있어 거기에 얘들아. 등비수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등비수열 극한을 묻고 있지 너네들한테 등비수열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어? 아니잖아. 적어놔. 수원 때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적어놔. 자, 일반항.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지, 첫째 항. 그 다음 R이 의미하는 건? 그렇죠, B.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이죠. 1 곱하기. 공비가 얼마예요? 20 곱해지잖아요. 그죠? 2에 n-1. 이게 일반항이 된다는 거야. 일반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가다가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요? n번째 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이 왜 중요한 거냐면 n번째 항이 중요한 거는 내가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순간 몇 번째 항의 값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죠?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조화수열들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열 중에서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수열이 있죠. 그게 무슨 수열이야? 귀납적 수열. 여러분들 수능에서 수열 킬러 문제가 귀납적 수열이에요. 오케이? 수열 문제 풀다가 진짜 멘탈 터지기도 많이 했거든, 진짜. 귀납적 수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파트야, 사실은. 수능에선 가장 중요한 파트. 어쨌든 n번째 항이 우리가 2의 n-1승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해요? 일반항 구해보자. 얼마야? 첫째 항은 -1 곱하기 공비는 얼마야? -1에 몇 승? n-1승. 얘랑 얘랑 같네? -1 몇 승?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세울 수 있겠죠.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주가 아니니까. 자, 이제 이런 등비수열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극한값을 찾겠다는 거야. 극한값을. 이제 이 내용의 포인트가 그거겠죠. 극한값을 찾는 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공비 R의 극한값 계산을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 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R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공비가 1보다 큰 거야 지금. 그랬을 때 AN의 극한값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R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3의 N승 이렇게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건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공비가 3이잖아 얘는. 맞잖아. 공비가 3인 어떤 등비수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공비가 3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발산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요. 그 등비수열에 당연히 똑같이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라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이해됐어요?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일단은 공비 R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극한값을 생각을 할 거야. 알겠어? 뭐가? 얘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3의 n승도 지수함수니까 이제 그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3의 무한대승은 당연히 무한대로 어쨌든 발산할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뭐 증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R을 뭐 1 플러스 H라고 설정을 해요. 1 플러스 H. 그러면 여기서 H는 뭐보다 클까? 0보다 크겠죠. 왜냐면 R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H는 0보다 커야지 1 플러스 H가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면 R의 n승이라는 건 당연히 1 플러스 H의 n승이 되겠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1 플러스 NH보다는 커요. 갑자기 이 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수원 때 했었어. 수원 때. 뭐 했었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뭘 했었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했어요. 수학적 귀납법. 기억나요? 수학적 귀납법? 기억 안 나겠지? 기억나? 진짜로? 뭐야? 뭘 가정해? n이 1일 때 참인 걸 보이고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인 걸 밝혀내면 얘가 모두 다 성립한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었죠. 그러니까 그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증명 과정 생략하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R의 n승이 1 플러스 H의 n승이고 얘가 1 플러스 NH보다 크죠. 자 여러분들 n이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NH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죠. 맞나요? 아까 말했지. 이 극한값이 발산하잖아. 그럼 얘도 발산하겠지. 부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전의 내용과 좀 연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R의 n승도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다. R이 1보다 클 때 R의 n승은 발산할 거다.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비가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 지금 당연히 공비가 뭐 3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 공비를 어떻게 주겠어? 역겹게 주는 거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역겹게 줄 거예요. 공비가. 자, 근데 2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공비 R이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할 건데 지금 그걸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R이 1보다 큰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R이 언제일 때? 1일 때. 참고로 이거 저 개념 원리 보면서 수업 내용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원리랑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R이 1일 때는 잘 생각해봐요. 1의 n승은 항상 얼마가 돼요? 1로 수렴하겠죠? 이건 당연히 체크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 자, 이 소리는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 그치?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 이 얘기를 좀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너네 잘 생각해봐. 여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난 이런 너희들한테 논리적인 논법을 일단 가르치고 싶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죠. 이해됐어?
절대값 R이 1보다 작잖아. 그 2분의 1 같은 거는 역수치해버리면 2가 되니까 1보다 클 거 아니야. 반드시. 맞나요?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R의 n승을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 분의 1도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요 녀석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얘가 어디로 가게 될까? 발산하지 않나요? 다시 절대값 다시 R의 n승의 절대값 분의 1 요거야. 얘를 좀 고치면 절대값 R분의 1의 n승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경우가? 맞죠? 얘를 R이라고 생각해봐. 얘 자체를 R이라고 생각해봐. 왜냐면 얘가 지금 1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얘 또한 1보다 크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발산하는 게 당연하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해됐어? 1번에 의해서 다시 직접 손을 써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다시.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지금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커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n승을 시키면 절대값 R의 n승분의 1인데 어차피 n승이 이렇게 밖에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값 자체가 n승, 즉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도 발산할 거라고. 아까 1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R이라고 생각해요. 얘를 그냥 R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R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R이라고 생각하면 R이 1보다 크니까 이 R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당연히 R의 n승은 어디로 갈까요? R의 n승, n승분의 1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R의 n승 어디로? 무한대분의 1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왜냐면 얘의 역수가 얘니까. 그렇지? 0.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R이 1일 때는 1로 가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2분의 1분의 n승. 어디로 가요? 0.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어디로 가요?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그쵸? 공비가 0으로 수렴하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R이 1보다 작은 거 했고 R이 1일 때 했으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밖에 없죠. 이제 범위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거 있나요? 진동입니다. 이해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얘는 어떻게 진동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죠? 극한값 자체가. 따라서 얘는 진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 파악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 범위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가 수렴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 R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선 돼, 안 돼?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진동한다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돼. 누가? R값이. 그죠? 그 다음 뭐보단 작아야 될까?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지. 1일 때는 뭐라고 있어? R이 어차피 1로 수렴하잖아요. 1의 n승은 어차피 1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R의 n승이 수렴한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A의 R의 n승이 수렴한대. 그럼 이거 무슨 소리일까?
똑같이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존재를 하면 돼요. 또는 뭐면 될까? 그렇지. A가 0이면 되겠죠. 0이면 R 값이 발산한다는데 0으로 곱해지니까 어차피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개념 공부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문제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까요? 필수예요.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고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 값을 구하라는 게 일단 문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좀 바꿔볼게요. 야, 그리고 얘들아, 8의 n승 플러스 1승 요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8의 n승 플러스 1승 이게 8의 n 플러스 1승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얘를 8의 n승 곱하기 8로 일단 처리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따라서 8 곱하기 8의 n승 플러스 얘도 3의 2n-2승이나 얘를 3의 제곱 n-1승이나 처리하면 얘는 9의 n-1승이 되겠죠. 그죠? 지수를 적당히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9의 n-1승이겠지. 그럼 9의 n-1승을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9의 n-1승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9의 n-1승 뭘로 바꿀 수 있어? 9의 n승 곱하기 9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럼 얘는 9분의 1에 9의 n승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맞나요? 따라서 얘는 또 바꾸면 얘는 자 9분의 1에 9의 n승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양변에다가 내가 뭘 할 거냐면 양변에 9의 n승으로 나눌 거야. 양변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얘는 얼마가 돼요? 9n승분의 8n승이잖아. 9분의 8n승. 인정? 인정? 자, 9n승을 나누면 8 곱하기 9분의 8의 n승. 인정? 9n승을 나누면 플러스 9분의 1. 맞나요? 맞아요? 따라서 얘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가면 0으로 수렴하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절대값 R 마이너스. 이거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9분의 8n승 또한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하겠다.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분의 9분의 1. 정답은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9의 n승 플러스 2의 n승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극한값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극한값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양변에 3의 n승으로 나눠주는 게 일단 가장 베스트겠다.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3의 n 플러스 1승은 3 곱하기 3의 n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은 2의 n승 곱하기 2인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따라서 내가 양변에다가 3의 n승을 나누잖아요. 맞나요? 왜? 어? 뭐 2의 n승? 이거? 일단 계산 안 한 거야 아직. 뭐 루트 안에? 아 2의 n승. 아 쏘리. 땡큐. 자 그러면 자 요 녀석 계산 한번 해보자. 요 녀석 루트 안으로 넣게 되면 얘는 9의 n승 되는 거 맞나요? 맞나요? 뭔 소리야. 3의 n승이잖아. 그지? 루트 안으로 넣으면 9의 n승이잖아. 너 잘 생각해봐. 루트 9n이 얼마야? 3의 n승 아니야? 3의 n승을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9의 n승 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9의 n승이고 위에가 어떻게 돼요? 9의 n승 더하기 2의 n승이 1 플러스 9분의 2의 n승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지. 얘도 어디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하지. 1분의 3. 정답은 3입니다. 얘는. 계산이 벌써 버거워졌어요. 괜찮아. 적응 안 해서 그렇고 개념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개념에서 벗어난 문제를 풀었어요? 아니죠.
단순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얼마예요? 양변에다가 그냥 발산하죠? 그지? 왜 발산할까? 물론 이제 3의 n승이 파워가 더 세. 2n승.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할 때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간다 했어?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한다 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냐면 무한대로 발산할 때 x제곱의 파워가 더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3의 n승도 파워가 더 세요. 2n승보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죠. 3의 n승으로 묶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3의 근데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3의 n승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1로 수렴하죠.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발산하죠. 따라서 발산합니다. 얘도.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논리적 어법은 이게 조금 더 맞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필수 예제는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필수 유형을 그 밑에 있는 문제를 건드렸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이제 수렴 조건 문제가 또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비수열이 이제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무슨 수열이란 거야?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그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다시 쓰시면 조금 더 밑에다 써야겠다. 여기다 써야겠다. 다시 쓰시면 얘는 xn승 x-2의 n승이니까 x에 x-2의 전체 n승이라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 그지? 맞나요? 그러면 자, 요 녀석의 공비가 어떻게 되실까? x에 x-2다. 그지? 얘가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이. 첫째 항은 누가 될까? 첫째 항은 x에 x-2가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뭐 해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비가 지금 얘라고 했으니까 이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내가 수렴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x의 x-2가 공비인데 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x랑 x-2 사이에 존재하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이거를 식적으로 계산하면 힘들단 말이야. 따라서 그래프로 푸는 게 더 나아요. 0이고요. 2입니다. 얘가 이거죠.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묶고 있으니까 요 범위 찾고 있는 거죠. 요 범위. 맞나요? 요걸 찾고 있는 거야.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볼까? 얘가 1이 되는 거. 얘가 1이 되는 거. 누구밖에 없어. x제곱 마이너스 2x가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 못하니까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근해 공식 쓰시면 짝수 차니까. 그렇지.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겠지. 맞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얘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1이 되겠네. 맞나요? 그럼 x는 1밖에 없네. 그죠? 따라서 x가 1이라는 게 어디야? y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 1이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결국에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1이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1이잖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잠깐만. 잘 했죠? 잘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좀 그려볼게요. 이쁘게. 다시 좀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1인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근데 R 값이 즉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1이 어딨냐면 여기쯤 있다라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라고.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여긴 빵꾸 뚫리겠죠. 그리고 여긴 또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요 녀석의 범위가 x의 범위인가? 그렇지. x의 범위죠. x가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 또는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범위 계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여기 생각 깜빡했다. 여기 빵꾸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빵꾸잖아.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는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윤 적고 있니? 필기하고 있어? 뭐라도 필기해놔. 알겠죠? 뭐라도 필기해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x2 마이너스 xn-1승. 이거 보면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얘 첫째 항 얼마일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보면 되잖아. 그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되잖아요. 그죠? x죠. 첫째 항은 x입니다. 공비는 얼마가 될까요? 2 마이너스 x야. 이해됐어요? 첫째 항은 x고 공비가 2 마이너스 x야. 맞나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뭐 하면 돼요? 2 마이너스 x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또는 뭐가 돼야 될까? 첫째 항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x의 범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얘는 계산할 때 그렇지 한 번에 하면 되지. 양변에 2를 빼면 마 3에서 마 x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x가 3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해됐어? 등비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고 사실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웃겨. 나는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나는 미적분이 내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확통, 미적분, 기백을 다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 과목 3개를 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딱 지금 나이 때 모든 과목을 다 배웠어. 옛날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은 다르긴 해. 어쨌든 선택 과목 미적분은 올라오면서 미적분의 내용이 많이 줄긴 했어. 근데 그래도 선택 과목 중에 유일무이하게 진짜 양이 진짜 방대해요. 양이 방대.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수열 1 플러스 Rn승분의 Rn승. 그러니까 얘가 AN이야, 얘들아. AN이 이런 느낌의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n승. 이거 구하라는 게 지금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이죠. 얘를 지금 구하래요. 다만 R이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일단 체크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체크를 하세요. 자, 요 녀석이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얘들아 수능에서도 자주 출몰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공비의 범위에 따라 적어놔요. 그 근처에다가 극한값이 변하는 거거든요. 적어놔. 혜성이도 적어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에 따라 극한값이 변하잖아.
그럼 내가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계산을 또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크면 내가 뭐라고 했니? 자, 아까 그 순서 나오지? 그 순서 나오잖아. R이 1보다 크면 내가 뭐라고 했어? 무한대로 발산한다 했잖아. 그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 그지?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R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R분의 1의 n승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R분의 1의 n승이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제로로 수렴하게 되죠.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1로 수렴하는 거야. R이 1보다 클 때는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R이 1보다 클 때는 극한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거야. 끝나지 않았다.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는 얘가 1로 수렴하잖아요. 얘도 1로 수렴하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 1, 2분의 1. R이 1일 때는 2분의 1이라는 거야. 극한값이. 혜성아, 그 짓거리 하지 말라. 밑에 필수의 제를 풀어라. 필수의 제를. 자, 그 다음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어디로 수렴한다 했어요? 어디로 수렴한다 했어? 어디로 수렴한다 했어? 빵으로 수렴한다 했죠.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얘가 0이고 얘도 0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0으로 가는 거야. R이 마이너스 1일 땐 생각 안 하죠. 왜?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진동하니까 몰라요. 따라서 끝입니다. 극한값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들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파트 안에서 나온 문제고요. 되게 형태가 신기하게 생겼지만 못 구할 건 없다라는 거야. 구해봅시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솔루션.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가혹하죠. 이게 스텝 2의 문제입니다. 개념 원리도 무시할 게 아니야. 어려운 난이도고. 문제 푸는 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생각하기가 조금 쉬워요. 잘 보세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 베스트야, 얘들아. 알겠지?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극한값 묻고 있잖아. 일반항 구해야 돼. 이건 당연히 베스트. 일단 무조건 생각해야 돼. 일반항이 어떤 건지 찾아야 돼. 그럼 일반항 찾으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등비수열이라면 우리가 바로 파악 가능하겠지만 등차수열이면 우리가 바로 파악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구조에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찾아야 돼요? 수열은. 규칙성 찾는 게 일단 베스트야.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야? 3회. 2분의 1승 아닙니까? 맞나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잘 봐. 얘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얘가 루트 3에서 곱하기 루트의 루트 3 일단 이렇게 처리돼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 얘기 아니야? 결국에? 얘랑 얘가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3의 2분의 1 3의 4분의 1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가 4분의 1이잖아요. 3회.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루트에 루트 3에서 곱하기 루트에 3 루트 3에서 곱하기 루트에 3 아니겠어? 계산하면 당연히. 그죠? 정 안 되면 계산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얘가 3 루트 3이 얼마냐면요. 3의 2분의 3승이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3의 2분의 3승을 또 루트 씌웠으니 3의 4분의 3승입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해도 얘가 3의 4분의 3승이 나오겠죠. 얘도 따라서 계산하시면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1승까지가 일단 얘고 거기서 또 얼마를 곱하는 거야? 3의 8분의 1승 곱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수열 AN이라는 녀석은 3의 2분의 1승, 얘는 2분의 1승이야. 근데 얘는 2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승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승이잖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땡땡땡땡까지 가겠다라는 거야. 몇 번째까지? 첫 번째였을 때 얘는 2분의 1까지만 들어가니까 얘가 2분의 1분의 n승까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첫째 항이 얼마고? 1. 그 다음 공비가 얼마임?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구했지? 기억나나? 1 마이너스 R의 n승 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일단 이렇게 처리했던 거 기억나나요? 등비수열 합공식. 따라서 얘는 3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그거 분의 A가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계산되면 2분의 1이니까 약분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녀석의 일반항이 얼마야? 3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고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얘가 얼마로 수렴하겠다? 자, 0으로 수렴하니까 3으로 수렴하는 게 일단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간단하죠? 자,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등비수열이잖아. 야, 이씨, 등비수열인데 이거 못하면 뭘 미적분 하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미적분 공부하시면서 수원 공부도 틈틈이 하셔야 돼요. 야, 교재 하나 줄까 내가? 교재 하나 더 선정해서 수원 추가로 더 풀래?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알겠어요? 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당연히 나와야 돼 얘들아. 근데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주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1-R분의 얼마가 돼요? A의 1-R의 n승이 되잖아. 그치? 그잖아. 얘가 뭐라고? 1항부터 n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등비급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해서 등비급수의 공식이 1-R분의 A가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또 증명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한 2타임 뒤에 배울 거야.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등비급수를 프랙탈 전에 배우는 거. 등비급수의 합공식이 이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n을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보내버리면 등비급수의 합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배우게 될 거다라고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